자, 우리 오늘은 컨티뉴어티에 관련해서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컨티뉴어티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엄밀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얘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의지만 우리가 극한에 관련해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티뉴어스에 대한 정의를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느 구간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걸 보일 때 모든 구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점에서 과연 정말 컨티뉴어스 한지를 각각 체크해야 할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유의 바란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같은 문제를 솔브를 했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의 답을 도출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성질들이 무엇이었느냐? 마치 리미트를 함수와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교환법칙이라고 하진 않아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F가 무엇이다? 그렇죠. 컨티뉴어스일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놈 gx가 극한값을 가질 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이 최종적인 결과가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과 관련해서 얘를 입실론과 델타 방법으로 증명을 했었던 것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은 컨티뉴어스 펑션에 관련돼서 중요한 성질 한 가지와 함께 디스컨티뉴어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잠깐 일시 정지를 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어떻게 풀리셨나요? 굉장히 익숙한 거네요. 주어진 이퀘이션에 솔루션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였었냐?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했었나요? 그렇죠. 중간값 정리를 이용을 하셨어요. 자, 중간값 정리를 다시 한번 쓰면 무엇이냐?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함수가 어디에서 그래요. 닫힌 구간에서 무엇 닫아 컨티뉴어스 한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끝값 그 구간 닫힌 구간에서의 양 끝값이 서로 같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값이 존재하냐면 얘를 같지 않은 것을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고 볼게요. 물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라면 무엇이 존재하느냐? 이 n이라는 fa와 fb 사이의 값인 fn이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c라는 점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간값 정리였어요. 이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방금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중간값 정리가 무엇? 함수가 컨티뉴어스일 때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하나를 놓도록 할게요. 자, 함수 f를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k 코사인 x 마이너스 x라고 놓겠고요. 그렇다면 자, 코사인 x 함수 컨티뉴어스이고요. x라는 폴리노미얼도 컨티뉴어스다. 따라서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합이나 차의 형태는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놓은 F 또한 컨티뉴어스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컨티뉴어스 하네요. 실수 전체에서 컨티뉴어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닫힌 구간에 있어서의 해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전체 영역에서 해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일부 닫힌 구간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왜? 중간값 정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0과 1이라는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이 0과 1 사이에서 이 위에서 누가 F가 컨티뉴어스 하죠. is continuous 어디에서? 요 닫힌 구간에서 컨티뉴어스 하네요. 똑같아요. 따라서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체킹을 할 것이냐?
각극값 F0을 체크해 볼게요. F0값 얼마야? K 코사인 0 마이너스 0 따라서 K가 되겠고 K는 0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가 되네요. 자, 그리고요. 2분의 파이 값. 0부터 1로 하지 말고 우리 값 가지고서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2분의 파이 구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2분의 파이 값을 가지고 왔더니 무엇인가요, 선생님들? K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따라서 음수가 되더라. 내가 뭘 보이고 싶었는데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0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0이 되는 놈 알파가 존재한다. 어디 사이에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F를 뭐라고 놨기 때문에 K 코사인 X 마이너스 X라고 놨기 때문에 K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꼴 제로를 만족하는 알파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쓸게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알파가 존재하기를 K 코사인 알파가 알파와 같아진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K 코사인 X는 X라는 이퀘이션의 루트가 즉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인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활동지 3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풀어봤더라면 오늘은 3번과 4번을 풀 건데요. 먼저 3번 문제를 제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일시 정지해 놓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컨티뉴어스한 그 점을 찾아라 라고 주어져 있네요. 주어진 펑션을 봤더니 유리수의 값을 먹으면 x라는 값으로 도출하고요. 무리수 값을 먹으면 x제곱이라는 함수값을 도출하는 펑션이네요. 좀 특별한 펑션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기에 어디에서 컨티뉴어스일 것 같아요? 0에서 컨티뉴어스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0에서 정말 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0에서 컨티뉴어스를 보이기 위해서 뭐냐면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컨티뉴어스니까 그렇죠. x-0이 델타보다 작으면 그 함수값 fx-f0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fx라는 값은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x냐 x제곱이냐가 달라져요. 해서 우리는 요거를 체킹을 해둬야 되겠네요. 뭘로 체킹을 할 거냐면 한번 x가 어디서 가지고 오면 유리수에서 가지고 온다라면 선생님들 유리수에서 가지고 온다라면 f(x-f0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x-0이네요. 따라서 얘는 절대값 x 값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절대값 x랑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무리수면은요. 이렇게 쓸까요? 무리수면은요. fx-f0이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0이 되겠고요. 따라서 얘는 x제곱의 절대값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x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선생님들. 뭐보다 작거나 같다?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유리수를 취해도 절대값 x하고 관련이 될 테고요. 무리수를 취해도 x 절대값보다 작다. 따라서 무엇하다? 그렇죠.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놓을 수 있네요. 근데 절대값 x는 뭐랑 작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얘를 뭘로 잡으면 얘를 입실론으로 잡으면 되겠다. 즉 뭘로 선택을 하자? choose 입실론과 델타를 같게 잡으면 A가 0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 is continuous.
x는 0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x는 0에서만 컨티뉴어스 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디에서? x는 1에서도 컨티뉴어스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우리 지금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여기서 못 풀었던 분들은 살짝 일시정지 해놓고서는 지금 제가 A는 0에서, 즉 0에서 컨티뉴어스를 보인 방법을 통해서 A는 1에서 컨티뉴어스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했다라는 전제 아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은 방법에 의해서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번에는 x-1이 델타보다 작은 경우 1에서의 컨티뉴어스를 보이고 싶은 거니까 fx-f1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또한 fx가 무엇이기 때문에 x값에 따라서 함수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x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방금 한 것처럼 유리수인 경우에 있어서의 x값은 얼마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x가 나오고 따라서 얘는 x-1의 절대값과 같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무리수인 경우는요. 무리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fx 값이 무엇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x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약간 변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많이 했던 거 x 플러스 1 값, x 마이너스 1 값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뭐가 바운디드 되는 걸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 바운디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왜 바운디드 되냐? 얘 이렇게 바운디드 되겠을까요? 왜요? 그렇죠. x가 맞아요, 선생님들.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아무리 커도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x 플러스 1은 2보단 작거나 같다. 즉 2로 바운디드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선생님, 얘가 뭘로 바운디드 되니까 얘로 바운디드 되네요. 다시 쓸까요? 얘 또한 더 큰 게 얘니까 얘로 바운디드 되겠네요.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죄송해요. 여기가 얘로 바운디드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뭐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 델타보다 작고 우리 델타를 뭘로 추수하자? 그렇죠. 2분의 입실론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냐면 f가 컨티뉴어스 하다 어디에서요? 저 x는 1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나머지는요. a가 0인 경우, a가 1인 경우는 컨티뉴어스한 걸 보였어요. 그런데 a가 0이 아닌 경우, a가 1이 아닌 경우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야겠네요. 지금 보인 거는 그냥 0일 때 컨티뉴어스 한 거고 1일 때 컨티뉴어스예요. 근데 문제는 컨티뉴어스한 점을 모두 찾아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점들, 즉 0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0과 1을 제외하고는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우리 그러면 디스컨티뉴어스에 대해서 논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디스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디스컨티뉴어스 뭘로 보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요. 얘가 존재하지 않거나 즉 셋 중에 하나만 보이면 되잖아요. 혹은 얘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얘가 같지 않거나 를 보이면은 디스컨티뉴어티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입실론 방법에 의한 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명제를 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디스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컨티뉴어스 x는 a에서의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했던 요 데피니션의 이 명제에 부정을 생각을 한다라면 존재하는 델타가 아니라 어떠한 델타 값이라도 무엇을 부정하는
무엇을 부정하는? 요 값이 무엇하는? 그렇죠.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하더라. 2분의 1 잡았던 것처럼. 그렇죠. 얘가 존재하더라. 이렇다 하더라도 x-a가 델타보다 작다 하더라도 함수 fx-fa가 입실론 제로보다 크게 하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하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f가 x는 a에서의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요 명제의 부정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스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그룹 액티비티 3에 해당하는 문제 4번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일시 정지하고 4번의 1번과 2번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도전해 보셨나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주어진 함수가 어디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 x는 1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 왜냐? 얘 극한값이 어디로 가니까 2로 가네요. 그런데 이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3이네요. 즉 몇 번에 해당하는 거냐? 아까 f가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정의에서 1번, 2번, 3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거네요. 즉 fa도 존재를 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그 두 개의 값이 같지 않다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가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서 얘기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라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 입실론 제로를 입실론 제로를 2분의 1로 가지고 와볼게요. 입실론 제로를 2분의 1로 가지고 오고 델타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요거를 1로 가지고 와볼까요? 지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글씨가 커서 자, 첫 번째 생각을 하기를 극한값이 있어서 1에서의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엇하면 컨티뉴어스 하다라면 요 함수가 선생님 fx가 왜 얘여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극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서 극한이에요, 선생님들. 여기서 취하는 x는 뭐가 아니면서? 그렇죠. 1이 아니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이 아닐 때의 fx 값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 맞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어디로 수렴을 해야 되느냐? 3으로 수렴을 해야지 컨티뉴어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리를 해봤더니 x-2가 되더라. x-2가 되더라. 얘는 여러분이 삼각부등식의 개념에서 보면 1-x-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우리 x-2를 생각할 때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델타를 이렇게 잡아오면 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어떠한 델타를 잡아오더라도 결국에 우리 함수와 3 사이의 근방이 2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였네요. 선생님, 델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 임의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유에 있어서 극한값이 함수값과 다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건데 이런 경우예요. 근데 지금 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며. 2분의 1보다 크다며. 따라서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델타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선생님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노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그 근방이 똑같네요, 선생님들. 여기 그 뒤부터는요. x-2의 절대값이 되겠고 얘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의 형태가 되는데 얘는 뭐 하니까요, 선생님? 얘가 되니까. 그쵸? 얘가 되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2분의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등호는 첫 번째 선 들어가고 두 번째 선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면 앞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여기까지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놓고 싶다라는 거야. 어떤 값보다 크다라는 걸 놓고 싶어서 봤더니 얘가 델타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델타가 단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요 부등식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미 엡실론이라는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미의 델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델타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그럼 성립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았더니 우리가 극한에서 x-1이 델타보다 작은 경우 생각하는데 이 델타가 누구보다 크니까 그렇죠.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부등호의 관계가 띄기 때문에 얘와 얘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1번은 어느 점에서요? 그렇죠. x는 1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바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f는 디스컨티뉴어스 하다. 는 1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4번의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선 문제처럼 입실론 델타의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어떠한 델타 값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이려고 했더니 잘 안 된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을 이야기를 할 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보이기 위한 중요한 정리 하나를 다뤘었어요.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그거 한번 다시 써보자라면 x는 a에서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게 뭐랑 필충의 관계를 가지고 있냐?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무엇을 만족하는 시퀀스냐면 특별히 xn이라는 놈이 수렴은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떠한 n에 대해서도 그 항들은 a가 아니에요. 어떠한 항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시퀀스가 가지고 온다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함수를 먹은 이 시퀀스들은 L로 수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정리를 가지고 뭘 도출을 할 수 있느냐? 함수의 연속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맞아요, 선생님. 여기 L 대신에 뭘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L 대신에 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F, A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L 대신에 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쵸. F, A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선생님들 새로운 디어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증명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서 보면 이거네요. F가 X는 A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필충 조건의 디어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필충 조건이냐면 자, 이런 xn이 a로 수렴하면서 모든 n에 대해서 그 항들은 a가 아닌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함수 f를 먹은 이 시퀀스의 극한 값은 뭘로 수렴을 한다? fa로 수렴을 한다라는 디어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 디어럼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있어서 이 디어럼도 증명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차이점은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4번에 2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어럼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쓴 거는 싹 다 삭제를 하고 해결을 해 볼게요. 자,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겠네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 여러분이 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는 참이에요. 왜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이 명제는 참이고 무엇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증명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증명의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미적분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과를 가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학과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수식으로 쓴다라면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수식으로 쓴다라면 어떤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오더라도 단 두 개 사이에 있어서 크기 관계를 적어 볼게요. 그렇다면 항상 그 사이에 x와 y 사이에 항상 r이라는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수 크기 관계를 갖는 x, y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사이에 x하고 y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숫자가 존재하는데 수가 존재하는데 유리수가 존재하더라 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문장으로 쓴 거랑 얘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고 해요. 뭐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어떠한 수든 간에 무엇에 의해서 덴스하다, 레이셔널 넘버다. 선생님 덴스가 뭔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조밀하다, 이제 밀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걸 엄밀하게 선생님들 정의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수학과 가는 친구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얘를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로만 표현이 되느냐? 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파생되는 티어럼이 있어요. 자, for any A 무리수를 한번 가지고 올까요? 뭐 실수여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티어럼을 가지고 올게요. 자, 어떠한 무리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는 레이셔널 넘버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A에는 모두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퀀스가 무엇을 만족하는 시퀀스냐면 이것의 극한값이 무리수 A로 수렴하는 시퀀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파생되는 정리예요. 이 유리수의 조밀성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만 받아들이겠다. 선생님들 사실 이 말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들. 무리수의 조밀성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수가 덴스하다라는 거예요. 실수라는 집합이 덴스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를 유리수의 조밀성뿐만이 아니라 무리수의 조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리수의 조밀성이라고 쓴다라면 뭐 이거는 irrational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The density of irrational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얘가 irrational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The set of irrational numbers is dense in R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요. 그렇죠. 항상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리수 A에 대해서 어떠한 유리수 A를 가지고 오더라도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무리수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존재해서 그 시퀀스는 유리수 A에 수렴하는 이런 시퀀스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무리수의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근거로 지금 이러한 시퀀스가 존재한다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퀀스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죠. 함수의 연속에 있어서 얘가 만족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지금 모든 실수이기 하지만 우리가 조금 축소를 할게요. 구간을 0과 1로 잡을게요. 왜 그래도 되느냐? 지금 어차피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임의의 A값을 임의의
0과 1 사이의 A 값으로 생각을 할게요. 분명히 논리적인 일반성은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얘를 뭐라고 그렇게 표시하냐면 논리적인 일반성을 잃지 않고 without the logical of generality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는 A 값이 유리수일 때를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리수로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 연속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A점에서는 연속이 되지 않더라.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 건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그쵸? 무리수 시퀀스. 선생님 이거 헷갈리는데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두 개는 우리는 어차피 동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엄밀함을 우리는 지금 살짝 벗어나서, 따라서 irrational sequence가 존재를 한다. 어디 안에 지금 제한을 뒀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무엇을 만족하는, 그쵸. 어떠한 A 값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뭐에 의해서,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혹은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얘가 A로 수렴하는, 즉 유리수로 수렴하는 무리수열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뭐에 의해서? 지금 이 xn은 뭐예요? irrational number예요. 즉 무리수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요 존재한다라고 보인 xn 값은 모두 무리수예요. 무리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n에 대해서도 그 함수 값은 얼마? 그러네요. 0이네요. 무리수일 때 0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n은 얼마로 수렴을 하나요? 함수값 fxn이 모두 얼마니까? 0이니까. 0이니까 0으로 수렴을 하네요. 0은 0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누가? 좀 진한 겁니? 누가? A 값이, A는 유리수니까 그 함수 값이 얼마? 1이네요. 어라, 둘이 무엇하지 않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면 우리가 보였나요? 뭐일 때? 유리수일 때는 무엇하다? discontinuous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피어럼에 의해서 우리가 보였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들 하나를 더 보일 수 있는 게 무리수인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케이스로서 이번엔 A가 무리수인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리수일 때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떠한 무리수이든 간에 뭐에 의해서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열이 존재한다. YN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앞서 X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무리수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이 존재하고요. 그때 이 유리수열로 가지고 온 YN이 무엇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유리수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n에 대해서도 그 함수값은 얼마? 맞아요. 1이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모든 xn에 대해서 왜 xn이니 yn이죠 선생님들? yn 선생님들 졸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으로 한번 틀려봤어요. 자, 얘가 여기도 틀렸네요. 자, yn이 어디로 수렴을 하나요? 그렇죠. 1로 수렴을 한다. 하지만 우리 A를 어디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FA를 어디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리수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함수값은 0이 돼서 결국에는 극한값과 그 함수값이 같지 않다라는 걸 보였다 해서 우리는 F가 어디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무리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즉 앞서 1번에서는 어떠한 유리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점에서 F는 디스컨티뉴어스 합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어떠한 무리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F는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으로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우리는 F는 어디에서 그쵸?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이 실수이기 때문에 디스컨티뉴어스 하다. R 위에서 즉 전체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 가시적으로 본다라면 선생님들 이 아이를 중학생 친구들한테 혹은 심지어는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이렇게만 그려요. 막 점점점점 찍고 점점점점 찍어요. 근데 우리가 유리수가 굉장히 조밀하다. 무리수가 굉장히 조밀하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얘를 이렇게 실선으로 긋는 친구들이 꽤 제법 있더라고요. 보이는 가시적인 측면은 마치 컨티뉴어스처럼 보이지만 무엇하지 않다라는 걸 디스컨티뉴어스 하지 않다, 즉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보일 수 있고요. 엄밀한 정의와 함께 우리가 중요한 띠어럼을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3번 문제 A가 0일 때와 1일 때는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을 보였지만 그 외의 점에서는 디스컨티뉴어스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보였어요. 오늘 이것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은 무엇을 보일 수 있다? 그렇죠. 3번의 2번 문제 또한 A가 0과 1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겠네요.